네, 안녕하세요. 삼격동 너구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분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포에 대해 결국엔 제가 하고 싶었던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분포는 나올 수 어떤 행동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값과 그 나올 수 있는 값에 대한 확률에 대한 정보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좀 일반화를 시키니까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말을 편하게 한다면 그냥 주사위 던지기, 이게 어떤 행동의 어떤 행동이 이제 주사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어떤 행동은 주사위 던지기. 그럼 여기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값 같은 경우에는 1부터 6까지의 숫자, 그리고 그 나올 수 있는 값에 대한 확률이라는 것은 전부 다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의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분포를 말씀드린 이유가 검정을 하는데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검정이라는 건 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t테스트라든지 t테스트가 검정인 거거든요. t테스트도 있고 카이제곱 테스트도 있고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은데요. 그럼 검정을 왜 하는지 생각을 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할까요? 검정을 왜 하는지는 크게 당연한 거긴 한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발언을 증명하는 과정인데요. 예를 그냥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성인 키의 평균은 170이다 라는 이런 일반적인 통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일반적인 통념 생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대한민국 성인 키의 평균은 170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다. 내 생각, 일반적인 생각,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걸 좀 고치고 싶은 상황인 거죠.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내 주장은 결국 이거니까, 검정은 이겁니다. 검정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게 아닌 것 같다. 내 주장은 이거다. 내 주장이 이건데, 그럼 내 주장을 어떻게 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 내 주장을 어떻게 증명하지? 그 과정이 검정입니다. 왜 안 쳐지죠? 이 증명하는 과정이 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용어를 써보면은 이것이 귀부가설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대립가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내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그런 검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특이합니다. 약간 무죄 유죄 추정을 하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판결을 하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죠.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그러니까 고소당한 사람은 무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증거를 모읍니다. 증거를 모아서 증거를 계속
띄우고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절대 무죄일 수가 없어. 무죄일 수가 없어 하면은 이때 유죄를 선고하는 거죠. 유죄를 선고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뭐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검정도 이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 검정과 비슷한데 어떻게 비슷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귀무가설이 맞다고 합니다. 저희는 검정에서는 이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하는데, 증거를 수집합니다. 수집한다. 이 증거를 수집한다라는 것은 저희의 뭐 실험 결과 뭐 또는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것이 될 건데요. 근데 증거를 수집해 보니까 귀무가설이 맞을 수가 없어? 맞을 수가 없어. 또는 귀무가설이 맞다고 하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귀무가설은 틀렸어 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귀무가설이 틀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이게 조금 오해하실 만한 게 있는데, 검정을 하면 대립가설이 맞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립가설이 맞다라는 걸 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무가설이 틀리다라는 걸 검정하는 거예요. 검정하는 건데, 이 틀리다는 거를 검정함으로써 대립가설이 맞다. 대립가설을 이제 선택한다. 뭐 아닌 거를 빼보니까 남는 게 쟤밖에 없네? 귀무가설이 아니니까 남는 건 대립가설밖에 없네? 라고 해서 대립가설을 가져간다. 요런 게 이제 검정의 전체적인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를 볼 텐데요. 여기는 잠깐 넘어가고,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검정의 순서라고 하는 건데요. 귀무가설이 맞다. 이건 이제 뭐 처음에 세팅이죠. 세팅인 겁니다. 귀무가설이 맞다. 뭐 그 다음 증거를 수집한다. 옆에다가 쓸게요. 얘는 세팅하는 거죠. 그리고 증거를 수집한다. 증거 수집하는 거는 뭐 실험을 한다. 옆에 뭐 적혀 있긴 하지만 실험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좀 뭐랄까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판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판단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뭐 결론을 내는 과정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의 상황으로 조금 얘를 단어를 좀 옮겨보면요. 저희가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귀무가설을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귀무가설 설정한다는 것은 뭐 귀무가설 설정하면서 대립가설도 같이, 그러니까 일단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맨 처음에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를 수집한다. 증거를 수집한다니까 뭐 실험을 한다.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판단 후 이제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좀 더 요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 실험을 한다라는 부분은 뭐 워낙 간단하고, 그냥 뭐 우리가 항상 하던 거 설문조사라든지 뭐 그런 결과를 내는 거니까 이해하기 쉬운데,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데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지? 라는 건데요. 어떻게 내 맘대로 판단하기 좀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럼 판단을 한다는 말은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 기준이 보통 논문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통계적 유의 수준인가? 어째 유의 수준은 0.05로 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문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유의 수준은 0.05로 한다 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 유의 수준 0.05가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얘가 어떤 기준이 되어주는 건데,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에서 쓰느냐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분포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냥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볼 텐데, 어떤 값이 있습니다. 어떤 값이 있는데 얘 평균이 0이라고 합니다. 여기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상황이에요. 예시 상황. 어떤 값이 있는데 평균이 0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평균이 0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는 이제 검정을 디자인해 봅시다. 세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규모 가설은 뭐가 될까요? 이 어떤 값은 x라고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x라고 하겠습니다. x의 평균은 0이다 가 규모 가설이 될 거고요. 대립 가설은 x의 평균은 0이 아니다 라고 될 거예요.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이 두 번째가 실험을 한다 였죠. 실험을 한다 했는데, 제가 이제 x에 관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x에 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정보를 얻은 게 있어요. x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이런 정보까지 또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알잖아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분포인 건데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의 뜻은 x가 나올 수 있는 확률에 대한 그런 정보인 건데, 분포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이렇게 봤을 때 x가 0이 나올 확률이 일단 상대적으로 쭉 봤을 때 제일 높죠. 그러니까 일단 x가 0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그 x가 이제 0에서 멀어질수록 이 높이가 계속 줄어드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러면 x는 0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 0에서 멀어질수록 그 값이 나올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x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정보를 알았는데, 이래서 얘들이 x의 평균을 0이라고 했구나. x가 이제 0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은 x를 일단은 실험해보자. x의 값을 진짜 실체를 한번 보자. 일단은 그래서 x의 표본을 추출합니다. 이 표본을 추출한다는 말을 많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너무 막연한 말이라서 저도 처음 통계학을 공부할 때 이 말 자체가 되게 좀 어려웠거든요. 이 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사위 던져본다입니다. 주사위 던져본다와 같아요.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값과 그 나올 수 있는 값에 대한 확률에 대한 정보가 이제 분포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x를 뽑는다라는 말은 제가 어떤 행동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의 표본을 추출한다는 것은 주사위 상황이라면은 주사위를 던져보고, 그리고 나온 값을 메모해 놓겠죠. 이게 이제 그냥 x의 표본을 추출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주사위 상황에서는요. 어쨌든 x의 표본을 추출했다고 합시다. x의 표본을 추출했는데 x 값이 100이 나왔어요. x 값이 1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x 값이 100? 근데 우리는 분포를 알죠. 이 x의 분포를 알고 있습니다. x가 나올 수 있는 값에 대한 그 확률의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0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확률이 계속 줄어요. 근데 지금 4만 돼도 거의 0에 딱 붙어가지고 기어가는 느낌인데, 100이다. 100이라면 한참 멀었죠. 100? 그러면 좀 그런데? 100이면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긴 한가? 확률이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뭐 그런 실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저희 생각이라면 얘 x가 100 나온 거 보니까 얘 평균이 0이 아니라 0보다는 좀 더 큰 값인 것 같아 라고 그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요. 만약에 어떤 뭐 증명이 필요 없고 그냥 뭐 일상 대화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일상 대화 수준이라면 저런 경우로 봤다면 제 평균 0이 아니라 0보다는 좀 더 큰 값인 것 같다. 0보다는 좀 100에 가까운 값인 것 같다. 제 0은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희는 이런 증명이 필요한 작업이니까 얘가 필요한데, 그럼 여기서 이때 이게 필요합니다.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여기서 제 유의 수준이 사용됩니다. 유의 수준이란 것은 좀 단순히 말씀드릴게요. 뭐 이것저것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봅시다. 저희가 일단 상황을 그냥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상황이 평균이 0이 아닌 것 같다 인 건데, 내 주장을 그러면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한 결과값이 어떤 값이 나와야 될까요? 어떤 값이 나와야 내 주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값이 내 주장을 증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0에서 뭐 정답 좀 단순한데요. 0에서 멀면 멀수록 좋다 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좀 당연한 거예요. 평균이 0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0에서 먼 값이 나올수록 내 주장을 증명하는 그런 뒷받침이 더 든든하게 되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직관적인데, 그럼 어디까지가 뭐냐 이거죠. 어디까지가 뭔 거야. 이게 그 기준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것. 기준이 여기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떤 값이 여기 나왔을 때도 누군가가 봤을 때에는 저 정도면 먼 값이야. 저 정도면 나오기 힘들어. 저 정도면 좀 나올 확률이 너무 낮아 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이쯤 돼서도 저거 나오기도 힘들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쯤 돼서도 저거 나오기 힘들어 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이쯤 되면은 그래도 이거는 나올 만하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인 기준을 따르면 문제가 있게 되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잡는 겁니다. 이것이 유의 수준인 거고요. 그냥 뭐 이제 그런 수식적인 거를 좀 넘어가고 한다면, 그럼 유의 수준이라는 걸 조금 요약해보면, 이 멀리 나올수록 지금 우리 상황이 평균이 0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건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 값이 나올수록 좋다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멀수록 좋다. 멀수록 굿. 그러면 어디까지 먼 거냐? 그 범위를 정해주는 게 저 유의 수준입니다. 뭐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까지 나온 애들은 멀다고 쳐줄게. 요까지 나온 애들은 그러니까 멀다고 쳐줄게 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요기 요 안쪽에 나오는 요 안쪽에 값이 나오면, 값이 만약에 요쪽에서 나오면 어떤 값을 뽑았는데 뭐 2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먼 게 아니야. 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눌렀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의 수준을 정해주면은 저희는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할지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일지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범위가 정해지면요. 근데 이 범위를 저희가 뭐 할 때마다 유의 수준을 보고 이 분포를 보고 분포랑 유의 수준을 보니까 이 구간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분포랑 유의 수준을 알면 이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무슨 테스트, T테스트, 카이직업 테스트 할 때마다 이 분포 보고 이 범위 정해가지고 하려면은 너무 힘들지 않냐. 그 뭐 할 때마다 해야 되면은 굳이 말하자면 뭐 비전공자라든지 아니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못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조금 추약한 정보가 P밸류입니다. P밸류가 이런 상황을 좀 추약해서 이런 상황의 결과물을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이 P밸류가 위 수준보다 작으면 기각한다는 거예요. 위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것이 결과인데요. 일단은 이 최종 결과인데요. P밸류란 무엇이냐라는 건데, P밸류란 이런 P밸류가 위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해주는 그냥 이런 요약된 값입니다. 뭐 조금만 이제 설명을 더 드린다면, 뭐 P밸류가 이제 위 수준보다 작다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다시 해볼게요. 위 수준이 나오면 위 수준을 정하면, 그러니까 분포와 위 수준이 있으면 저희는 1번이 있으면 자 1번 분포랑 위 수준이 정해졌다. 위 수준. 그러면 저희는 이 범위가 나옵니다. 이 범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나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나 요쯤에 결과값이 요쪽에 나오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거야 라는 어떤 구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이 기각력인데요. 기각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각력을 구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 기각력을 뭐 테스트할 때마다 매번 다 새롭게 구해서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P밸류라는 게 있는데, P밸류라는 것은 이 우리가 얻은 어떤 값이 이 기각력 안에 있는지 또는 밖에 있는지, 이것을 그냥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해준 건데요.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P밸류가 저 위 수준보다 작은지만 보면 됩니다. 위 수준보다 작다라는 말은 저 기각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 돼요. 어떤 결과값이. 그래서 P밸류가 위 수준보다 작으면 결과값이 기각력 안에 존재한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뭐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라는 말과 똑같을 거고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라는 말은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건데,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말은 연구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라는 말과 똑같을 거예요. 연구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이런 실험의 결과 또는 뭐 이게 뭐 논문이든 뭐 등등 있겠죠. 이것이 유의하다, 뭐 조금 의미가 있다 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P밸류를 뭐 요약을 하자면, P밸류를 구하는 게 뭐 전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테스트라는 것이 어쨌든 이런 결과를 내는 것, 우리가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인 거잖아요. 실험 결과가 의미가 있다, 연구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내가 하는 주장을 이제 좀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과정이 이제 검정의 목적입니다. 검정의 목적. 이것이 검정의 목적이 되는 거겠죠. 이때
P밸류를 잘 봐야 한다. 잘 봐야 한다. 뭐 P밸류가 중요하다. 중요한 건 이제 P밸류가 위 수준보다 작다라는 건데요. 근데 아마 P밸류가 0.05보다 작은 게 중요하다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검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쪽에 검정의 순서를 조금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 검정을 하려면 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 건데, 검정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세 가지. 검정을 할 때 해야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를 다시 보시면.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설을 설정한다예요.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해야 돼요.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험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뭐 저희가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좀 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데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신 분들은 넘어가셨겠지만, 지금 저 부분을 뭐 그냥 아마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조금 약간 뭔가 조금 이상한데, 조금 무슨 말이지? 쟤 무슨 말하는 거지? 라는 느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X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데 라는 말은 저희 맘대로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뭐 하지만 주관적이면 안 되니까 여기에도 객관적인 그런 증거 자료가 필요할 거예요. 할 것입니다. 이 X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 자체가 틀렸더라면 저희는 지금 이 과정을 했던 게 모든 것이 지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좀 크게 할게요. 크게 하고 싶네.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얘가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검정에 필요한 가정을 한다. 가정을 증명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검정을 할 때 필요한 조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돼야지 저희는 어떤 검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선 X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데 라는 이 말이 여기서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위수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위수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대부분 뭐 약간 스탠다드하게 0.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고 대부분 이렇게 쓰기 때문에, 대부분 0.0으로 쓰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여러분들이 직접 뭐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이 필요한 가정을 증명한다 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여기서 디테일하게 가보면, 가설을 설정하는 순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검정법, 그러니까 통계 분석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통계 분석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가설을 우리가 정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이제 뭐 테스트하기 위한, 검정하기 위한 적절한 통계 기법을 선택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선택하는 것도 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검증에 필요한 가정, 그러니까 방금 1에서 정한 통계 분석 기법의 조건은 무엇이고 우리의 데이터가 이 조건을 따르고 있는가, 이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유의수준은 뭐 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건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을 한 뒤에 뭐 결과 실험을 해서 뭐 결과를 내면은
뭐 판단 및 해석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이런 1, 2, 3, 4, 5번 같은 순서는 어디 뭐 책에 있거나 대부분의 뭐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 그냥 제가 쓴 거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런 정보가 책에 있다면은 이거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랑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제 경험상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좀 길어졌네요. 많이 길어졌네요. 31분이네 벌써. 얘기가 좀 쓸데없는 게 또 많았던 것 같은데. 자, 검정을 할 때 그럼 해야 되는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앞에서 분포도 얘기했었고 뭐 이것저것 얘기 드렸었는데, 뭐 갑자기 뇌정지가 왔네요. 봅시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설을 설정해야 되고요.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뭐 세 가지를 했는데, 어제 몇 가지 가설을 설정해야 되는데, 가설 설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데이터가 있고, 뭐 이 데이터가 있고 우리 목적이 있으면 우리 목적을 검증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 가설과 대립 가설을 설정해 주어야 되고, 그걸 검증하기 위한 또 적절한 통계 기법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과, 그리고 검증이 필요한 과정을 증명한다. 이거는 사실 진짜 많이 놓치십니다. 진짜로 많이 놓치는 부분. 이건 진짜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걸 진짜로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말이 뭐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거 하려면은 저거 쓰라고 하네? 저 테스트를 하라고 하네? 그래서 이제 뭐 SPSS나 뭐 SES나 R이라든지 이제 확인해보면 쓰시는 소프트웨어마다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겠죠. 무슨 테스트 딱 치고 들어가면은 무엇으로 하는 무슨 테스트 들어가면은 앞에 사실 그런 분들 글 쓰실 때 보면은 다 막 앞쪽에 다시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성격이 급한 좀 한국인이고, 사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내놓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뭘 눌러야 되는 거야? 뭘 눌러야 되는 건지 봅니다. 뭘 눌러야 되는지 보고, 이거 저거 클릭하고 클릭해서 해보면은 결과를 내놔요.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보고 결과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를 계속해서 검정을 해서 얘기할 때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조금 계속 말씀드릴 거고, 뭐 사실 3,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할 건 없습니다. 뭐 해석하는 거는 이제 좀 같이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요까지만 빨리 끝내도록 하고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영상은 이까지 하도록 하고, 이상 상격동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